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이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몸에 자국 난 거, 그다음에 얼굴에도 아마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막 이렇게 자국도 막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 직접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 영상 앞에 섰냐면 이걸 받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우리 수범 선생님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뭐 이제 기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동원을 하셔가지고 제 몸에 맞는, 그리고 제 지금 상태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 또는 뭐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그 이렇게 전달시키는 압력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이 방향성은 이 방향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어떤 그 톤도 이렇게 뭐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그 뭐 진짜 이 음악을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하고 계신데, 아까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게 팔이 머리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저로서는 진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면서 이 어깨 상완골이 이렇게 바닥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소리는 지르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픈 만큼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와, 이게 정말,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이쪽 그 왼쪽 어깨를 할 때 그렇게 아팠는데 이걸 다시 이제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이 정도만 참으면 돼, 뭐 이제 이런 그 각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오늘 생겨났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씩 이제 그 케어의 어떤 그 느낌도 이렇게 순화되면서 바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 아까 그 대화 중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이빨 2개 난 아가의 어깨 관절을 만드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주시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순간이 좀 빨리 돼가지고 지금 그 케어의 어떤 그 뭐 결과도 빨리 얻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어떤 그 노력에 저도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계속 아파하는 어떤 그런 게 계속 아파하는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보단 이제 덜 아프면서 소리도 좀 줄어들고 이게 또 어떤 다른 테크닉을 썼을 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이런 게 또 좋아졌구나라는 것도 아마 선생님께서 느끼시게 하면 아마 저를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4번째 케어인데 하여튼 그 놀라운 거를 오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받고 있지만 이거를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5일차 또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 또 기대되죠. 목요일 날 또 어떤 또 케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케어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끝나시니까 이제 포즈 한 번만 더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신지. 확실히 이게 어깨가 좋아졌어요. 가장 약점이었던 레스프레드. 이 후면도 좀 당겨지네. 당겨지는 느낌 나세요? 여기 이제 뒤에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요. 길이가 나온다는 힘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좀 아팠었거든. 네네. 근데 아픈 통증이 한 아까가 100이면 지금은 한 5 아니면 10 그 정도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후면 삼각근 뒤쪽은 이렇게 당겨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는데 아예 이제 딱 하면 당겨져요. 오케이. 왼쪽 광배근도 아까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잘 보여집니다. 오른쪽도 여기만 그렇고. 좀 얇아지면
오, 좋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더 빠질 것 같아요. 잘 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일차 김수보님과 함께 컨디셔닝, 스트레칭, 근막 케어 이걸 좀 진행하기 전입니다. 한 3일 그 2번의 상체와 한 번의 그 다리 이제 이렇게 케어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갑자기 좀 이렇게 스쿼트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고관절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게에 이제 그 스쿼팅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들었던 무게도 못 들고 이렇게 첫 동작에서 굉장히 그 다리가 아픈 그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아픈 어떤 이러한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에 이제 그 케어를 받은 이후에 단 한 번만 받았는데도 지금 전체가 100이라면 한 80% 정도까지는 근력도 회복이 되고 사용 중량도 이렇게 증가한 뭐 이런 그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요. 또 이걸 또 집에 가서 우리 또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갖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도움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또 의외로 또 이렇게 좋은 또 그 긍정적인 또 이게 결과도 또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범 선생님께서 지금 2번 정도는 이제 상체를 하고 한 번은 이제 하체를 하는 뭐 이런 스케줄로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셔갖고 오늘은 이제 다시 상체 쪽으로 케어를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3번 정도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네. 받으시면서 많은 고통들을 좀 이렇게 수반해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뭐 운동하시면서 아마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것도 있고 운동할 때 지장이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불편한 구간들이 점점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보여지니까 그래서 뭐 이두 훈련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슴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깨가 굉장히 편한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제 등어깨를 이제 계획했는데 이제 그 전주 그 다리를 또 처음 하는 거라 또 이게 내상을 입은 관계로 또 이제 또 무리하게 하면 또 안 된다는 또 수본 선생님의 또 조언을 이렇게 들어서 그 핑계김에 또 하루 쉬었더니 그 다음날 또 운동이 굉장히 잘 되는 어떤 이러한 또 좀 진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수들이나 보면은 운동이 지나치게 많이 매몰돼 있어서 오히려 휴식이 안 돼서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이 부족해서 기량이 안 나는 것보다도 휴식에 대한 기준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몸이 더 위축되는 상황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들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도 저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저도 뭐 운동 하루 안 하면 뭐 이게 중독 증세가 있어서 그런지 뭐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이제 하루의 일과가 모든 게 다 운동의 이제 기준에 맞춰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면 뭔가가 이게 안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뭐 여지껏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덕분에 또 이렇게 겸사겸사 해서 휴식도 취하고 또 케어도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몸의 회복 속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가동 범위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분의 이제 팁도 이제 제가 간간히 또 이렇게 수범 선생님께서 그 이렇게 뭐 이두근의 그 전체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회전 근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약간의 이제 저항 방식의 뭐 운동법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병행한다면 분명히 이제 케어와 함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그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라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또 찾아오고 있죠. 저기 하늘을 보고 누워야 네, 되는지 천장 보고 누우시면 됩니다. 또 이두부터 하시려고 네,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케이, 전환부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거기를 탁 눌러줬더니 상완골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네, 팔굽관절에서 놓고 보면은 디스탈 파트가 관절이 2개 면이 만나거든요. 얼라본이라고 하는 거, 레디우스 면이. 근데 레디우스의 그 헤드, 우리가 이제 캐피툴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동그란 헤드를 감싼 녀석이 애뉴라 리가먼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피네이터가 돌아가거나 프로네이션이 할 때 이렇게 장력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애뉴라 리가먼트가 그 밑으로 얼라본하고 이렇게 연결된 구조에서 오블리크 리가먼트하고 또 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수피네이션이 안 되면 이 인대들도 자기 정상 기준의 장력 발생, 즉 길이 능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돌리려고 하면 인대가 브레이크를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팔 같은 경우도 팔을 뻗을 때 우리가 전거근이 이렇게 힘이 부족해서 팔이 안 돌아간다 또는 머리 위로 잘 못 올라간다는데 오히려 그런 개념보다는 팔을 머리 위로 뻗는 연습이 안 돼 버리면 코라코 클라비큘러 리가먼트라고 해서 부리빗장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쇄골 밑에 코노이드 트라페조이드 원인대하고 마리민대 두 녀석이 코라코이드가 같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요 녀석이 위돌림을 뒤돌림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장력이 안 생기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과정 안에서 쇄골이 뒤돌림이 안 되니까 팔이 위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상면에서 회전 운동이 가야 되는데 그 연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이 팔을 머리로 완전 뻗는 연습을 해야 된다의 궁극적인 이유가 포즈랑 연결을 해보면 결국 뭐 리얼레 스프레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프론트 스프레드를 같은 경우 하더라도 또는 뭐 더블 바이셉스 같은 거 하더라도 팔을 머리로 뻗었다가 내려서 이렇게 쫙야 되는데 이렇게 팔을 머리로 뻗을 수 없으니 사선으로 자꾸 뒤로 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정점에서 외회전을 이렇게 백포즈 할 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못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니 어깨가 뒤로 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보디빌딩은 운동하고 시합이 전혀 다른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운동은 등장성인데 시합은 등척성으로 하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합에서 표현되고자 하는 그 등척성이 등장성 운동 후에 연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포징에서 그 지구력을 또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아놀드도 운동이 끝나고 나면 뭐 스퀴즈가 되든 뭐가 되든 포징 연습을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운동의 속성이 달랐던 걸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지 않았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맞아. 운동 후가 또 체력이 다 떨어진 상황이 그렇죠. 거기다 다시 또 포즈를 잡는다? 와, 그거는 이제 거의 운동을 덜 했거나. 그치, 너 운동 덜 했구나. 가서 하체 더 해야 되겠는데 어디 다리에 힘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가슴 쥐어짜다가 뭐 가슴에 쥐가 나야 이제 아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또 그런 말이 있어. 너무 모르는 게 병이죠. 또 이제 또 운동이라는 건 또 이제 이게 실전이다 보니까 그쵸. 너무 또 많이 알면 병이야. 그런 게 있더라고 또 이게 해보니까. 너무 많이 알면 지레 겁먹고 조심하고 너무 모르면 다칠 거 생각 안 하고 막 하고 참 이게 조절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맞아요. 그 강약 조절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동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전문적인 그 뭐 운동 코치, 네네. 그다음에 뭐 영양 코치,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컨디셔닝을 담당해 주는 코치 이렇게 해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그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뭐 진짜인지 잘 모르겠으나 마사지사가 3명이라 그랬거든요. 케어해 주는 사람, 또 트레이너가 1명 있고 그래서 두 월드 투어 같은 거 할 때 같이 동석을 해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뭐 굳이 생각해 보면 자기 폼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는 타인의 어떤 눈이나 기술들을 좀 빌려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희한하게 이 보디빌딩은 뭐 운동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 자신의 어떤 의존도의 경향성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다 해야 돼.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의 또 이게 상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면 맞습니다. 진짜 코치 3명씩 고용해가지고 그쵸. 했죠. 보디빌딩 뭐 해봐야 뭐 제가 212 나가지만 212 뭐 제일 많이 주는 상금 해봐야 뭐 10,000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뭐 오픈도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금이 뭐 수십만 불씩 하는 거지. 그 외에 일반 프로쇼들 있죠. 네네. 저도 김준호 클래식을 개최하잖아. 네. 그러면 막상 해보면 피지크 남자 맨스 피직 뭐 클래스 피직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 네네. 근데 1등한테 주는 상금이 3,000불에서 3,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쵸. 거지. 뭐 212 뭐 그나마 조금 이제 상금을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주는 프로쇼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뭐 두바이 프로쇼.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래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자펜 프로. 뭐 요 정도. 근데 오픈 해봐야 뭐 한 3만 불.
3만 그러니까 30만 불을 주는 게 아니라 3만 불 정도밖에 안 3만 돼. 불. 근데 오픈해서 3만 불도 와 한다고. 근데 212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만 불. 1,700만 원, 1,600만 그 원. 비행기 왕복 타고 갔다가 뭐 식사하고 뭐 이러면 그러면 숙박하고 나면 근데 그것도 뭐 그 자리에서 캐시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체크로 줄 경우에는 뭐 한국에 갖고 와서 다시 뭐 은행에 갔다가 그게 다시 그 나라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외화로 송금돼야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뭐 그것이지. 그래서 그런 상금 시스템도 골프나 타 인기 스포츠에 비하면 아주 매우 적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자비로 다 해야 돈을 되니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전문 코치들을 고용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보디빌딩에서는 이게 쉽진 않죠. 쉽지 않죠 진짜. 은근 이제 느낌이 오네. 이제 슬슬 이제 아직 안 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이래. 뭐 식은땀이 바로 나. 살살 해보겠습니다. 이게 살살이야. 이게 된 겁니다 그냥. 얼굴 빨개지고. 아마 손 떨리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떨려요. 그냥 이 손도 떨려 지금. 이산. 예, 그래서 변전. 소리 배. 그 원래 아픈 거야? 엄청 아프죠. 손가락은 뭐 상체 운동할 때 손을 빼놓고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손은 두 개니까요. 플렉서 머슬들은 주먹을 잡을 때 우리가 혹시 그 뭐 프로푼두스나 슈퍼피셜리스라 그래서 디지토럼이라는 녀석이 이제 네 마디 손가락이 연결이 이렇게 잡는 녀석을 갖고 있는데 얘네 두 개거든요. 근데 익스텐서는 디지토럼이 하나가 말단에 가서 힘줄이 분리돼서 붙다 보니까 익스텐서 쪽에서 힘을 더 이렇게 펴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플렉서보다 월등히 약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서에 관련된 것들은 상지 운동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워밍업으로 리버스컬 같은 걸로 좀 신경의 활성화를 도와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손 그립이 힘이 빠지면 다 손목이 이렇게 플렉서 되듯이 굽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악력이 보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사실 3번이 최대 악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전이다 보니까 악력을 완벽하게 쓰고 싶으면 익스텐서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잡아버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플렉서 우세근에 인해서 익스텐서 쪽의 기능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손목의 중심점이 깨지니까 손목의 리스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런 계산들이 사실 리버스컬은 반드시 익스텐서 쪽에서 운동이 필요한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플렉서는 오히려 과활성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칭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른 부위가 거기가 수프라클레이노드 튜버클이거든요. 장두 기시부 있는 데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데. 예. 그리고 단두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라테랄 쪽에 바깥쪽으로 가서 붙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껴놓고서 쓰지. 거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 이 정도 여기 있어야 잘 되지. 여기서는 다 뻑뻑뻑 그렇죠. 오디오가 제대로 안 스프라그레이너드 투바크. 인프라그레이너드. 그 수프라글라이노이드 중에 관절상 결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글라노이드 포사의 그 오목한 쪽에 위쪽에 가서 붙는데 얘가 이제 거기 가서 붙을 때 힘줄이 보통 50% 임상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장두 힘줄이 기시에 붙을 때 하나는 50% 정도는 수프라글라이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관절상 결절로 들어가고 하나가 레이브럼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팔꿈치 다트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팔을 확 펼 때 레이브럼이 뜯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확 던질 때 먼 쪽으로 이두가 끌려나가면서 기지부가 딸려나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레이브럼 손상이 나오면 그게 뭐 슬랩이다, 방카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처제는 이거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두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두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팽팽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눌러도 안 아프대. 근데 소장이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얇은 사람들 누를 때 그 레이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레이어를 잘 찾아가서 건드려야 됩니다. 오. 아우. 아. 이게 아직 몸도 안 가셨는데. 오늘 전에보다 이두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아직 몸도 안 가셨어요. 이렇게 제가 누르면 멍이 속에서 들어서 티도 안 나거든요. 내상을 많이 입게 만들죠. 되게 잔인한 사람이지. 네, 나중에 이제 복부 같은데 하시면 끔찍하죠. 배들 쪽으로 다 아프단 말이야. 네, 그럼 여기 갈비뼈 잡아가지고 이 횡격막 쪽으로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그걸 뜯어내면 이렇게 잡을 때 호흡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소정에도 여기 감각파 그러니까 아뜨가뜨가 막 그러거든. 네, 맞아요. 왜 웃어? 아마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픈 걸 보면은 고소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로봇인 줄 알았던 선생님이 아프다는 걸 보면 근데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뒷모습으로 가리고 있잖아. 네네. 리얼하게 안 나오고. 뭐 다리 들어올리는 거나 막 이런 거 다 소리 나오니까 이게 포징이 완성도 있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징이 되는 그 기준이 정상 범위를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잡아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운동 스타일을 완전히 비하인드 랩풀 다운 가능할 정도까지는 다 만들어 놔야 이제 GH 관절이든 숄더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스쿼시 가능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럼요. 그 선생님 스쿼트 퍼포먼스는 뭐 자타공인이죠. 근데 지금 이제 못할 거야.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제 생각 될것 같은데요. 한참 걸려. 아니요, 우리 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흔들려 갖고 안 되더라고 이제. 또 거기 잡는 거는 뭐. 이게 스쿼트를 해보면 네, 무게가 이제 어느 정도면은 그냥 다리로 버틴다고. 네, 근데 이제 오버가 되면 그렇죠. 이게 질문 메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맞습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 워낙 무거우니까. 맞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몸 전체가 이제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이상하면 이제 내려가서 삐끗하는 거지. 고중량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스쿼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 그러잖아. 그쵸. 말은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균형이라는 게.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은 무조건 스쿼트 잘해. 잘할 수밖에 없지. 균형이 잘 잡히는데 어떻게 못해. 그다음에 그 봉의 탄성을 이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근육을 팍 수축해갖고 한 번에 쫙 일어난 법을 맞아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은 되게 쉽지. 근데 그게 구현이 어렵지. 역도하고 똑같잖아. 맞아요. 역도도 던져놓고 밑에 들어가서 받는 건데. 맞아요. 스피드로 하는 거니까. 그걸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적 같은 경우에도 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었다가 떨어져갖고 올라가는 순간에 밑에 가고 탁 받아버리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탁 박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이게 유연하겠어 그 사람. 그냥 상무 역도부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맨날 보고서 그거 이제 보디빌딩에 응용한다고. 근데 그 안 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술 갖고 하기 때문에 근육도 틀리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게 아테리 베인 잡은 거거든요. 브라키얼 아테리 베인을.
혈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두혈관 압력 다 올라오죠. 이게 원래 안 나오는데 이럴 때는. 예, 이게 잡아놓으면 일로 이제 몰려서 못 올라오니까 계속 체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좀 내부 혈관도 증가시키는 거죠. 이 상태로 하면은 다 숨어가지고 그렇죠. 혈관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시즌기 때 잘 받아놓으면 대피나 혈관들이 확 돈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혈관 관련된 거 경로 이런 거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데 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건 공부가 아니에요. 혈관은 와 진짜 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 되게 책으로도 만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그레이 아나토미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거 어떻게 그 연구를 했을까? 이 몇십 년 동안 그거 하나만 메모리 돼 있는 거죠. 뭐 거의. 혈관 끝나면 혈액하시겠네요. 그쵸. 가야죠. 그거 끝나면 세포하시고. 뭐 웬만한 세포들 관련된 기전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희 분야는 조직 수준에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포는 이제 뭐 임상 병리, 생리 또는 뭐 화학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운동이다 보니까 장력 관계 뭐 이런 거 때문에 조직 수준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4대 조직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게 진짜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텍스트로 또 이해하고서 현장에다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근데 그걸 쓴 사람은 그걸 이해하니까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하고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다 보면 다 공통 언어여서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저자마다 부연 설명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여러 개를 보면서 좀 보는데 이제 이 어깨가 후면 삼각근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깨만 제가 잡겠습니다. 자, 이 정도 괜찮으세요? 또 뜯어. 요거 대원근 관련된 거하고 요것만 좀 해놓을게요. 주소 잡는데 주 원래 이게 뒹굴지. 그쵸. 다른 사람들도 뒹굴지. 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좁았으면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부르고 싶어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묘하네. 왜 구르고 싶은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야? 나중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이도 부었어요. 이두를 이두가 아니고 운동을 못해. 좀 쉬세요. 이미 몸은 제가 보기에는 다 올라와 계셔가지고 아니야 지금 시합의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더 좋아.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거.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축력을 키워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수축력이 이제 나중에는 돌변하는 게 압박력으로 바뀌거든요. 이제 근육 내 압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혈류가 제대로 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좀 물기가 있어갖고 탱탱해진 거고 여기는 되게 건조해졌어. 여기 말라 비틀어진. 여기는 물기가 있어갖고 탱탱하잖아 지금. 이거 완전 틀리잖아. 겉바 속바. 이게 지금 수건 자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압력이 밀려나서 피하가 조금 더 감소된 느낌이 있을 어쨌든 거예요. 여기는 수분이 있어갖고 탱탱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완전 애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피도 더 좋아지죠. 느낌이. 와 진짜 여기 할 때 너무 아팠어. 진짜 진짜 악 소리가 아니라 으악 그러잖아. 소리가 점점 커져 지금.
약속이 달라. 지금 가면은 점점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아니야. 점점 더 아파. 그런 거죠. 이게 그레이드가 처음에는 한 3, 40% 했다면 이제 4, 50%, 5, 60%, 6, 70%, 7, 8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유, 버티시고 남으세요. 첫날 버티셨으면. 에? 그런 걸 또? 아, 그럼요. 다 버티세요. 할머니들도 와서 하시는데요. 아니 그래도 할머니들도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있게 하거든요. 그분들 근육이 없잖아. 없으니까 더 아프죠. 더 아픈가? 어우, 죽죠. 왜 우리 처제는 안 아프다고 그러지? 내가 분명히 나한테 정확하게 잘못 잡아갖고 누르신 거죠. 했는데 내가 아직 잘 못하나 봐 이제 그러면서 하긴 했는데 눌리는 느낌은 든대. 근데 아프지 않대. 그래갖고 그래갖고 내가 오죽하면 소정이 불러갖고 다시 똑같이 소정이는 바로 아까거리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건 근육이 있어요. 없어서 그런가? 무조건 소리가 나고 불편해야 반응이 나온다는 것보다 내 역치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드려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그 나중에 또 졸립다고 그러더만. 피곤하죠. 이거 하고 나면은 되게 노곤노곤노곤해지거든요. 야, 근데 어깨가 진짜 좋아지긴 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기 전에는 되게 뭔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지 혼자 가잖아. 지 혼자. 그래서 많이 풀렸어. 오늘 제가 그 케이블 원암로우 이거 할 때 여기 아팠거든. 조금. 아니 어쨌든 여기 진짜 여기 하는데 와씨 요런데 할 말이 없죠. 엄청 그다음에 여기 와 그다음 여기도 장난 아니야 이것도. 다 아프죠 뭐. 그리고 내가 오죽하고 내가 이제 잘 되니까 그만해. 잘 된다니까. 진짜 여기도 진짜 봤어 여기. 와 이게 진짜 요런 데를 뭐 생전 뭐 내가 살면서 건드리겠냐. 그렇죠. 뭐 거기 근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죠. 이렇게 눌러도 아파. 내가 눌러도 조금 통증이 있어 아직 남아 있어. 반대팔 가볼까요? 여기가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의 기능이 깨졌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쪽에서의 기능의 부전이 반대편으로 가는 기능들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의 자세가 오른쪽하고 이제 우수 편차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오른손에서 회전 운동을 인지하는 감각도와 왼손에서 인지하는 회전 운동의 감각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왼손잡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나도 원래 왼손잡이였었나 봐. 네네. 네, 어릴 때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지. 그러면 예전 어르신들은 왼손 쓰고 그러면 못 하게 했잖아. 그렇죠. 뭐 안 좋은 거라고. 안 강제로. 네. 그래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볼 수 있는 게 왼손에 그 우수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이셉스의 크기나 이런 것만 봐도 발달 수준이 이게 분명히 편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왼손이 훨씬 더 크시니까 왜 어깨가 아프냐? 많이 쓰면서일 수도 있고 중량에 대한 비중도가 또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선수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양손 운동을 절대 먼저 하지 마라. 한 손 운동에 대한 그레이드를 충분히 확장시켜 놓고 상대적으로 통제된 양손 운동을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머신이 다 양손 운동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양손 비중을 같이 가다 보면 비율 편차가 생긴 거를 사실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 쪽에서 스파인은 중심 쪽에서 다른 방식의 회전 운동들이 몸통에서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한 손 운동에 대한 그레이드가 다 만들어지고 한 손씩 해봤는데도 상대 평형이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게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두 손으로 가야 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운동의 각도나 속도를 비교적 좀 평균점에다 맞춰놓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근데 우리 저희 운동할 때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다 양손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밖에 없어. 예, 바벨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거 포함이 더 아파. 아까 여기 할 땐 괜찮았는데 왼손은 이거 할 때. 설마 이게 괜찮겠습니까? 이게 양쪽이 다 똑같은 힘을 쓰는데. 이쪽이 더 아프다. 이거 또 만만치 않은 게 또 몰려올 것 같은데. 나 어릴 때 나 다치고 아프고 막 그럴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냥 참고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죠. 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지금은 뭐 어쨌든 그때는 돈 있어도 못 하는 시절인데 그쵸. 지금은 금액 내고서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삔 거지 뭐 이렇게.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거 삔 거 갖고 그래. 그럼 침 맞으면 끝. 그것도 괜찮아져 또. 그 다른 애들도 너도 삔 거야. 나도 그래 똑같았어. 그냥 삔 거야, 삔 거.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참고 해. 근데 그게 정설이었어. 그때 뭐 내가 뭐 근육 명칭을 알아. 뭐 난 그 예전에 그 한 스쿼트하고 뭐 하는데 스쿼트란 말을 모르는 거야. 내가 스쿼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된 스쿼트 렉 있잖아. 네.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주판알이 있잖아. 네. 이렇게 10개 있으니까 그 주판알 거기 하나 스쿼트가 그 주판알 하나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밀고 오라고 원장님이 시켰는데 스쿼트가 뭐예요? 스쿼트 모르니? 스쿼트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때 좀 그랬지. 그때가 몇 년도세요? 그러다 운동 시작한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지. 와. 거의 이제 그 YMCA 나가고 처음 1등 하고서 이제 고3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년도야? 85년도 얘기 같은데. 아니 86년도. 태어난 지 4년 차 때. 그러니까 그때는 벤치를 하면 꼭 푸시업을 하라고 했다고. 푸시업을 하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왜 케이블 이렇게 잡아당기고 네네네. 그랬었잖아. 그래갖고 옷에 그 그리스 다 묻고 그랬던 시절. 래플다운도 지금같이 이게 무릎걸이가 없잖아. 네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원래 래플다운이 턱걸이 대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 저기 무릎을 걸면 고관절 굽힘 상태가 놓여지면서 길이끈으로 뒤로 제끼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의 궤적이 바뀌는 거죠. 저항의 변화가. 그러면서 광배근에 대한 힘보다는 길이끈하고 대원근, 후면 삼각근 이쪽의 비율 활성화를 조금만 잘못 가져가면 훨씬 세지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만들었던 래플다운 보면 다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릎 꿇고 고관절을 펴만놓고 한다라는 게 분명히 닐다운은 했는데 힙이 익스텐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는데 선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전방경사 되니까 상체가 광배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턱걸이의 반 자세가 나오니 광배근 입장에서 자극이 훨씬 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제가 그 회부학적으로 보고서 이거 잘못됐다. 고관절 저게 4개 더 걸면 우리 역학적으로 반대 방향인데. 그래서 다리를 띄고서 펴마는 걸로 이제 바꾼 거죠, 완전히. 이렇게 해서 뒤로 빼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최대 늘렸다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하이로우도 무릎걸이가 있잖아. 네네. 그래갖고 이렇게 일부러 등을 하이퍼되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 원래 그게 해박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대신 무게를 못 써. 맞아요. 그 장단점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자세로 하이로우를 해서 광배근의 최대 신전, 최대 수축을 할 거냐. 이제 그거는 맞아. 그렇죠. 근데 대신 무게를 못 쓴다. 사용 중량에 대한 편차가 떨어지죠. 떨어져.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용 중량이 원래 그 광배근이 써야 될 기준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라면 그 근육은 그만큼의 힘의 역치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자세를 바꿔서 다른 데도 걸어서 다른 데 힘들을 협응시켜 갖고 한다면 그 힘들이 모여서 걔를 당기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무게를 많이 드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조절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장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건 초기에 고객들이 기준 자세를 알고 가다가 나중에 변형된 거를 활용하는 응용과 그냥 원래 이렇게 남들한테 배우는 게 무게를 많이 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걸 하는 건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제 말년이 좋지 않은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해석적 자세는 활성화 목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는 게 난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제 뭐 4세트를 한다. 네. 그럼 2세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2세트는 그걸 이제 혼용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좋죠. 혼용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지. 근데 이제 LG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세트가 아까운 거지. 그럴 수 있죠. 거기서 더 무게를 더 써가지고 협응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LG 선수 수준에 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선수가 거기 그 해당 근육에 이렇게 포커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사람보다는 좀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협응 그럼요. 근육을 쓴다 하더라도. 맞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승부수를 띄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복적인 자세는 맞지만 조금 이제 무게를 조금 더 사용하는 목적에 이제 그런 자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대신 한손으로 해. 그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미래 어깨가 조금 더 딱 그런 조언으로 들어가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한 손씩 해, 한 손씩.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게 사실 보수와 진보로 그냥 표현한다면 운동은 보수거든요. 지도자는 무조건 보수적 관점이거든요. 한 번 다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플레이어는 진보 성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냥 매일 진보인 거예요. 그냥 뭐가 되든 일단 도달만 하면 되니까. 이제 과연 그랬을 때 잘못 도달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되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없으면 난감해지는 거죠. 선수들이 다 대부분 보면은 롱런을 못하는 선수들이 결국엔 부상이니까 이렇게 이게 내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어깨도 아프니까 어깨가 휙 돌아서 아프네. 전환 때문에 돌아가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이 손목이나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동작이 엘보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숄더 기름을 다 깨버려요. 전환이 진짜 중요합니다. 결국 손목에서 돌림 운동한다라고 이 개념이 다 엘보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손목은 굽힌 펴 이거 말고는 축 돌림에 대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은 엘보에서 나오는 거지 이 돌림 운동이 어깨 입장에서는 내외전, 외외전하고 힘이 맞물려 버리거든요. 전에 케어해주는 친구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네네. 그때 이제 나 어깨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포암을 많이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완전 관절기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좀 스타일로 했어. 그래갖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걔는 못한 거야. 지가 지금 못해줬어 나한테. 그러니까 하려고는 했는데 내가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그 어쩌다 가가지고 하면 이제 그라스톤하고 뭐 이렇게 가볍게 하니까 그냥 잤지. 요렇게는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걔가 못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 걔가 못한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못하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케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설득이랑 이해인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이게 되거든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뭔가 학구열이 좀 높은 사람들 보면 술이나 담배 둘 중에 하나는 좀 거의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술보다는 좀 담배 쪽이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그 포인트 하나를 제대로 케어 안 해놓으면 다른 데 아무리 잘해놔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에 공을 들인 이유가 그거예요. 관절이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누군가 걔를 묶는 원인들을 제대로 찾지 못해 놓으면 건드려 갖고 잠깐 풀린 게 얘가 다시 묶는 기준을 또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얘한테 공을 안 들이면 아무리 어깨 관절을 관리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강제로 마취 놓고서 막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정상적인 운동 퍼포먼스를 가져가긴 되게 어렵죠.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어떤 관절에서 문제는 하나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게 어깨가 문제됐을 때는 어깨가 아닐 확률이 높다가 사실은 팔꿈치에서 출발하는 바이셉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책자에서 뭐 나도 뭐 이두부는 어깨 안정화에 관여를 하는 근육의 일종이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 시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규명과 파악이 안 되면 사실은 고객한테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려면 괜히 그냥 어깨가 불안전하셔서 그러니까 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애과신경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애과신경은 악살라리 너브 델토이드 지배하는 신경이거든요. 그게 이제 겨드랑이 밑을 타고서 뒤쪽 후면 삼각근 쪽으로 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관절 주머니를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요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는 그 라테랄 코드하고 메디알 코드라고 정의되는 게 이제 라테랄 팩토랄 러브 대흉근 쇄골부 흉골부, 메디알 팩토랄 러브 이제 소흉근이나 뭐 어브도미널 쉬스 대흉근의 뭐 코스탈 파트 요 녀석도 지배하는 신경인데, 그게 대흉근을 뚫고 나와가지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의 그 근육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찝혀버리면 팔을 들면 그 저림 증상이 빨리 나올 수 있죠, 아랫발 쪽에서. 그 여기까지 그냥 쭉 뭔가 그게 와. 이런 데까지. 네, 여기 있거든요. 딱 여기 있거든요. 요게 코라코 브라키알리스거든요. 지금 요거 만지는 게 요 밑에 쪽에 보면 이제 신경 혈관이 요로 통과해요. 세게 만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첫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삼두가 바닥에 닿아도 이제 돌림 운동들이 슬슬슬슬 나오거든요. 그때는 저희 내릴라 그러면 어깨가 불편하시니까 못 내려갔던 게.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포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거야? 아니 엎드려야죠 이제. 진짜 안 끝났구나. 어떻게 한 시간씩 막 여기 눌러. 제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안 끝난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소리 하네. 내가 8개라면 8개. 그걸 똑같은. 그죠? 재훈이가 그랬대잖아. 그때 말하는 씨인가? 말하는 씨가 유튜브에 나와갖고 뭘 하는데 박재훈 저기 후배라고 있는데 김종국이랑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건데 분명히 자기가 10개를 했대. 근데 8이라고 카운트를 한 거야. 근데 뭐 분명히 10개를 했는데 왜 8이라고 그러냐. 형, 제가 8이라면 8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야, 진짜 대단한 얘기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 가세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시는 거는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데 가시는 거는 제 허락 없으면 못 가요. 그 원칙이에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렇게 못 하겠죠, 선생님한테 사실. 계속 이러고 40년 동안 이걸 참아가면서 했다는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그 자동 펌핑이에요. 되게 펌핑 잘 돼요. 혈류가 도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야 영양소를 드셔도 공급도 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수축시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위축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기능 정지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 혈류가 계속 순환을 안다면 이게 결국에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떼기가 되는 거야. 나무떼기. 그렇죠. 예전에 머슬 아카데미 할 때 그때 PT 스트레칭 나가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그 회원들 그 학생들 가운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딱 해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잡으면 완전 딱딱한 거야. 돌이죠 거의. 막 이런 데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손이 안 들어가. 완전 맞아요. 딱딱한 진짜 돌이야 돌. 맞아요. 나무떼기 같더라고 나무떼기. 그리고 이렇게 당겨보면 요거밖에 안 올라와. 맞아요. 그리고 딱 눌러보면 그냥 딱딱한 거야. 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는 도저히.
동작도 안 나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건 진짜 막 하는 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 해주는 사람. 맞아요. 막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세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조직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경까지 그냥 다 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눌러도 느낌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눌러가지고 해도 눌렀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맞아요. 차라리 지금까지 아까거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훨씬 낫죠. 감각세포나 이런 인지세포가 살아있는 거니까, 인지 능력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압각도 느끼고 있고 피부 감각에서 표면 심부 압박 다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 감각들 7개도 이제는 기관계로 뽑아서 표현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신경에다가 포함을 했던 걸 특수 감각 7개를 그냥 이제 따로 분류해서 따로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관절에서는 그런 신경 감각들을 가지고서 내가 돌림 운동을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결정짓다 보니까 사실은 근육이 관절을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 관절이 돌아갈 준비가 되면 근육이 가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이 관절을 움직인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운동을 하면 관절이 잘 돌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절이 먼저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전은 인대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관절 주머니하고 걔네들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비율 관계를 못 보면 근육이 아무리 난리 지랄을 해도 못 돌아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이게 아프긴 했는데 이거 넘어가는 거보다 깜짝 놀랐어. 거의 다 이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딱 대고 네네네. 이렇게 눌러놓고 다시 잡고 그다음에 또 누르고. 네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끌어들여 눌러놓고 또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게. 맞아요. 이렇게. 지금도 나도 내가 스스로 내리잖아. 네. 이만큼 이거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샤워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닦을 때 힘들었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런 동작들이 있으시죠, 맞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되잖아. 여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안 되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이 정도면. 아, 더 잘 되시고. 샤워할 때 이쪽은 잘 됐는데 이쪽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두를 계속 제가 관리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두가 아니라 어깨가 움직이는 가동성을 계속 증가시켜야 돼서 그래요. 이두가 부었어. 어저께 이두 운동했는데. 커지니까 좋으시죠. 더 커지는 이게 건데. 이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케어를 딱 하잖아. 그러면 몸이 그 피부 컨디션이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밋밋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수분도 확 차 보이고, 어이씨 케어 받기 전이 더 몸이 좋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근데 좀 이제 휴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제 금요일 하고서 토, 일, 월 이렇게 온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 일, 월 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일요일 좀 더 좋아지고 월요일 날 좀 더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게 운동을 못 할 정도로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몸이 갖고 있는 피로 물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젖산이거든요. 얘네들이 돌면서 사람 왜 젖산 많이 나오면 막 구토도 나오고 막 확 녹다운되고 막 이러잖아요. 얘네들 강제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몸의 피로도가 극단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케어를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순환되니까 수분은 더 차오를 테고 그게 혈액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좀 두리뭉실해지는 느낌이 더 커지시죠. 그래서 이게 손도 약해지고. 네.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근데 그런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금방금방 사라져요. 운동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회복 속도가 그때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 제 예상인데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시면 받으면 아마 한 40분 1시간만 지나도 바로 톤이 올라오는 게 그냥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가는 시점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 내가 케어를 받고 운동하니 기능이 더 좋네 더 잘할 수 있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케어를 했었을 때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인자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피로성이든 뭐가 되든 컨디션이든 이게 아직은 몸이 그걸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당치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적응이 필요한가 봐. 그럼요. 적응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고객들 한 저한테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긴 회원님 한 9년, 8년, 6년, 5년 막 이런 회원님들은 다른 거 안 해서 옷 갈아입고 오시면 여기 바로 엎드려 계세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엎드려 계세요. 엎드려 계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하고서 저하고 이제 순서를 다 아시니까 요거 다음에 돌아 놓아야 되는구나. 그럼 다리 딱 그냥 본인이 알아서 딱 뒤집어 누우세요. 그러면 딱 맞춰서 같이 하고 바로 마주물이 딱 되면 이런 신발 신고 이제 운동 준비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 이제 경험상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가야 내가 한 주가 편해라는 거를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빠지는 시간을 딜레이 거는 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더 딜레이 약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장염 걸렸는데 위염약을 주면은 안 낫는데 장염약 중 바로 괜찮아지고 지사제 이런 거 먹으면요. 케어도 정확한 기준 갖고 딱 정확히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게 좋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바로 느끼세요 그냥. 소리가 달라 소리가. 뭐 그다음에 이거. 예. 와 진짜 눈물 나셨어요 지금. 눈물도 나. 예, 저절로 나요. 보시고. 오잘 펴진다. 이게 지금 이거를 네. 그때 첫 번째 첫날 했던 거. 뒤에 광배근도 되게 잘 보이세요. 딱 돌아가요. 진짜 좋다. 와. 내가 이게 힘이 딱 들어가. 그래서 뒤로 해봐도 알지. 이렇게 하고. 레스프레드 한번 포즈해. 스프레드는 지금 어디가 얼마나 불편한지. 많이 좋아졌다. 스프레드. 여기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이전보다 왼쪽도 좀 더 벌어지는 느낌도 나와요. 오. 여기가 돌아가. 차이가 좀 나시죠? 많이 좋아졌어. 그 대흉근 힘줄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막 밀었던 거. 왼쪽 진짜 벌어지기 시작한다. 좋아질 거야.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더블 바이셉스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자, 조금 뜯어내 볼게요, 제가. 예, 어깨 아픈 느낌 나오실 거예요. 아이고 아파. 아유 진짜 아파. 진짜 아프시죠? 나만 이런 건 아니지. 아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깨 뚫릴 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뭐 고관절은 또 고관절대로 제일 아프고요. 쿼드는 쿼드대로 아프고 햄스는 햄스대로 아프고 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네. 되게 편해져요. 오히려 안 받으면 이상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불편감과 편안함에 대한 그 상대 편차를 이해를 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었구나만 딱 들어오면 그 다음 그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니까 불편한 느낌이 자꾸 막 이질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놓고 나면 탁 편해지니까 운동도 되게 수행 능력도 잘 나오고요. 애기 팔을 만드는 거네. 그렇죠. 갓난아이. 그렇죠. 갓 태어난 아이. 자꾸 자극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눌렀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건가?
물리 확실히 왼쪽과 오른쪽이 소리가 다르세요. 아예. 압력에 대한 기준이 비슷해도 반응이 너무 다르세요. 왼쪽이 더 안 좋은 거지. 그죠, 훨씬 안 좋아요. 훨씬. 그러니까 레스프레드가 왼쪽이 아예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얘는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픈 느낌하고는 댄스가 다른 거죠. 두께감이. 왼쪽 한번 만나볼게요. 네, 살짝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르는 게 요 뒤쪽에 좀 늘어나는 느낌 있으세요? 오케이. 네, 조금 있으면 괜찮습니다.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아픈 거 아니니까. 거기 지금 만져준데. 네네. 손으로 이렇게 쑥쑥 스쳐도 통증이 있어. 네, 지금 여기만 띠가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쳤던데. 예, 그래서 이게 댄스하게 좀 풀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제 단계들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면 소리 지르는 날은 좀 많아지는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오는 데미지나 이런 것들은 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소리 지르는 날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냥 하는 정도로만은 당분간은 요거 받는 날은 조금 회복기 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도 이렇게 운동 쉬어보신 적도 없으실 테니까 그렇다고 몸이 더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텐션만 좀 주려고. 맞아요. 겨드랑이가 늘어나야 위팔뼈가 그 글라노이드 포스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악셀라리 파우치 쪽으로. 겨드랑이 주머니 공간으로 내려와야 완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전이 나오는 거라서 겨드랑이가 뜯어지지 않으면 이 절대 어깨는 정상화될 수 없어요. 그 뜯는 방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근데 살았다. 등엔 땀이 그냥 뭐 쫙 나있어요. 날 수밖에 없지. 식은땀이야 식은땀. 맞아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이게 이런 거 다 이렇게 몸에 자국 난 거, 그다음에 얼굴에도 아마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막 이렇게 자국도 막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그 직접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 영상 앞에 섰냐면 이걸 받는 것도 참 힘든 거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우리 수범 선생님이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감사한 마음과 함께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뭐 이제 기술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동원을 하셔가지고 제 몸에 맞는 그리고 제 지금 상태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 또는 뭐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그 이렇게 전달시키는 압력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이 방향성은 이 방향에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어떤 그 톤도 이렇게 뭐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그 뭐 진짜 이 음악을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하고 계신데 어떤 아까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게 팔이 머리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저로서는
진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면서 이 어깨 상완골이 이렇게 바닥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소리는 지르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픈 만큼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와 이게 정말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이쪽 그 왼쪽 어깨를 할 때 그렇게 아팠는데 아 이걸 다시 이제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만 참으면 돼 뭐 이제 이런 그 각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요즘 오늘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 또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씩 이제 그 케어의 어떤 그 느낌도 이렇게 순화되면서 바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 아까 그 대화 중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이빨 2개 난 아가의 어깨 관절을 만드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주시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순간이 좀 빨리 돼가지고 지금 그 케어의 어떤 그 뭐 결과도 빨리 얻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어떤 그 노력에 저도 반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데 계속 아파하는 어떤 그런 게 계속 아파하는 느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보단 이제 덜 아프면서 소리도 좀 줄어들고 이게 또 어떤 다른 테크닉을 썼을 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이렇게 또 좋아졌구나라는 것도 아마 선생님께서 느끼시게 하면 아마 저를 더 잘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4번째 케어인데 하여튼 그 놀라운 거를 오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게 받고 있지만 이거를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5일차 또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 또 기대되죠. 목요일 날 또 어떤 또 케어 방식을 가지고 이제 저를 또 이렇게 케어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끝나시니까 이제 포즈 한 번만 더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신지. 확실히 이게 어깨가 좋아졌어요. 가장 약점이었던 레스프레드. 이 후면도 좀 당겨지네. 당겨지는 느낌 나세요? 여기 이제 뒤에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힘이 들어가요. 길이가 나온다는 힘이거든요.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좀 아팠었거든. 네네. 근데 아픈 통증이 한 아까가 100이면 지금은 한 5 아니면 10 그 정도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후면 삼각근 뒤쪽은 이렇게 당겨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는데 아예 이제 딱 하면 당겨져요. 오케이. 왼쪽 광배근도 아까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잘 보여집니다. 오른쪽도 그렇고. 여기만 좀 얇아지면 오, 좋습니다. 아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더 빠질 것 같아요. 잘 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